안녕하세요. 비즈니스워치 기획취재 1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수익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 시점에서 ESG와 관련한 분야에서 어떤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ESG 분야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이종호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독자들을 위해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투자 대상의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그런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시키고 그럼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07년도에 탄생한 비영리 조직입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하면은 여러 가지 ESG와 관련한 활동 중에서도 특히 탈석탄 금융, 탈석탄 금고와 같은 내용들을 최초로 제안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탈석탄 정책이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정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때의 핵심 내용은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보다 훨씬 아래로 제한하고 1.5도씨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파리 기후협정 체결은 바로 이런 지속가능성 위협에 대한 그 인류의 다급한 대응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2도씨 이하 부분도 굉장히 안일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도씨 이하가 아닌 그 1.5도씨를 IPCC, 즉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 에서는 그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엄중 경고합니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순제로 배출, 즉 넷제로, 즉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야 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탈석탄을 통한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석탄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은 사실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OECD 국가와 EU 국가들은 2030년 안에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기후과학의 명령인 것이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탈석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탈석탄, 그러니까 석탄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대부분 주요국들 탈석탄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지하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석탄 발전소 건설을 위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가장 큰 정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겠다. 라는 어떤 계획을 세웠고, 캐나다하고 스페인 같은 경우 2030년까지. 그래서 유럽의 19개 국가가 사실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석탄 발전소를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독일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2038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법으로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미국 역시 2035년까지 탈석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전력 부분의 탈탄소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금융의 어떤 지원과 관련해서 금지한 나라가 다수가 있는데요. 캐나다, 스웨덴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아예 자국의 어떤 개발은행을 통해서 석탄 금융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일본도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기관의 지원을 원칙적으로 좀 금지하는 인프라 시스템 해외 전개 신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을 우리나라도 또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부나 민간 회사들이 탈석탄 정책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허가를 중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를 조기에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P4G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회사를 통해서 해외 신규 석탄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의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탈석탄 로드맵을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전에 허가가 난 석탄 발전소가 있거든요. 신규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삼척 석탄 발전소 그리고 강릉 안인 석탄 발전소 이런 어떤 것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이는 사실은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탄소 중립 달성과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은 진정성을 사실은 의심받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또 특히 국내 환경 단체들의 굉장히 거센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책임투자포럼이 국내 최초로 2018년도에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탈석탄 금융 선언을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P4G 정상회의 전에 탈석탄을 선언한 금융기관이 국민연금 포함해서 총 91개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탈석탄을 선언했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런 룰들이 있나요? 룰들을 어떤 하나의 규정을 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제시한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 또는 규정이 좀 있습니다. 필수사항과 권고사항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필수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참여하지 않는다. 두 번째,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즉 SPC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행하는 특수채를 인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채권이라 하더라도 명백히 석탄발전소 건설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해당 채권을 인수하지 않는다. 이것을 필수사항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나머지 권고사항으로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에 대해서 투자 철회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고 이행한다. 이렇게 저희가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대부분 탈석탄 선언을 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이 세 가지 필수 사항에 대해서만큼만 적용을 하고 권고사항, 즉 아까 기존 석탄 발전 투자금에 대해서 철회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고 이행한다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아직은 도입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국민연금도 최근 탈석탄 선언을 했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연금이야말로 우리나라 최대의 큰 손이긴 한데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을 비록 늦었지만 좀 환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의 이제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리고 각 자산군,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는 국내냐, 해외냐 또는 그런 지역별로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외 주식하고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투자 철회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국내에 대해서는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투자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투자 배제보다는 투자 비중 제한 방식이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제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투자 비중 제한 방식을 채택했을 때 전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기업 관여 활동을 통해서 석탄 발전 중심의 해당 회사를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으로 유도하고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전제 내에서 투자 비중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린워싱이라는 개념을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최근 중요한 개념이죠. 이런 개념들이 왜 등장했는지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GSIA, 그러니까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협회에 따르면 ESG 투자 규모가 2020년 말 기준으로 35조 3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리고 도이치방크에 따르면 ESG 규제가 그대로 지속될 경우에 2035년에 ESG 투자 자금은 160조 달러로 증가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ESG 투자 규모가 105조 정도 수준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도 132조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ESG를 기반으로 한 포용 경제, 그린 경영을 하지 않으면 이제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금융기관 또한 포용금융과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 금융을 실행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어떤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사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정성이 없는 ESG 경영에 편승해서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을 노리는 그린워싱, ESG 워싱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그린워싱이라고 지적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워싱은 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사인 테라초이스가 있습니다. 그 테라초이스가 2007년 11월 달에 그린워싱의 6가지 제약들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서 주목받은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 테라초이스 이 보고서의 그린워싱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다면요. 기업의 환경 관행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적 편익에 대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요. 2007년에는 그린워싱의 형태를 6가지로 그리고 2010년에는 7가지로 표시를 하면서 이걸 제약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린워싱을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는데요. 그 7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충 효과 감추기, 그리고 증거 불충분, 애매모호한 주장, 관련성 없는 주장, 뭐 2가지 악중 덜한 것, 그리고 거짓말, 허위 라벨 부착, 이 7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워싱의 종류가 대략 7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어들이 조금씩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상충 효과 감추기하고 증거 불충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충 효과 감추기는 친환경적인 일부 속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인 환경 여파를 숨기는 이것을 상충 효과 감추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증거 불충분은 당연하게 어떤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친환경적이다라고 속이는 행위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한번 이탈리아 국영 석유 기업 에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국영 석유 기업인 에니는 팜유 기반의 연료인 디젤 플러스에 대해서 과장 마케팅을 해서 비영리 단체로부터 그 신고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죠. 디젤 플러스는 수송용 경유입니다. 그것도 산림 파괴를 수반하는 그런 팜유이기 때문에 친환경 연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애니는 이 디젤 플러스를 광고를 하면서 이 연료가 재생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친환경 연료라고 하는 점을 과시를 한 거죠. 근데 이탈리아 당국이 이 정확한 어떤 명분이나 근거가 없다. 그래서 녹색이라든지 재생 가능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팜유 기반의 바이오 디젤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도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바로 이런 사례가 바로 그린워싱의 아까 상충 효과 감추기, 친환경적인 일부 속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인 환경 여파를 숨기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5%에서 최대 40%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고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증거 불충분, no proof 이런 어떤 개념으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린워싱의 또 다른 종류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허위 라벨 부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사례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허위 라벨 부착 같은 경우는 SC 존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SC 존슨은 가정용 세척 제품 브랜드인 그 윈덱스를 출시하고 홈페이지에 100% 재활용된 해양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무독성 병이라고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 은행이라는 그 비영리 기관과 협력을 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재활용 가능한 그런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제품을 공동 출시했고 또 수익금 일부는 플라스틱을 조달받은 그 나라의 지역사회 발전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SG 존슨이 이 윈덱스 제품을 출시하면서 그린 리스트라는 로고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고소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 윈덱스 제품이 사실은 어떤 가치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자체 개발된 거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이제 증명되지 않았거든요. 이 않았음에도 3자에서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인증을 받은 것처럼 그린리스트라는 로고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윈덱스는 또 하나 아까 무독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에. 근데 제품 성분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또 환경에 해로운 화학 성분이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결과 그 소비자 제3자 인증으로 착각할 수 있는 표시나 또 기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판단을 당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바로 그린워싱의 7가지 제약 중 아까 말씀드린 허위 라벨 부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워싱의 7가지 사례 중에서 상승 효과 감추기, 증거 불충분, 그리고 허위 라벨 부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나머지 또 4가지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애매모호한 주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무독성, 즉 난탁식 세제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이를 의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구의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성이 없는 주장도 그 그린워싱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페인트 용기에 재활용됨이라고 표시되면서 그냥 그린이라고 표시를 해서 사용했다면 관련성이 없는 주장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내용물은 그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용기의 재활용으로 그린을 연결시켜서 왜곡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가지 악 중 덜한 것,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바로 유해 상품을 정당화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석탄 발전소가 대부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탄 발전소가 장릉하고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친환경 석탄 발전소, 친환경 석탄 민자 발전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석탄 발전소는 기후변화의 최대의 주범인데 여기에 친환경을 붙임으로써 그 석탄 발전소에 대한 그 유해성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친환경 석탄 발전소라는 것은 그 뜨거운 얼음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무공해 농약 뭐 이런 식하고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7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그린워싱을 좀 방지를 하고 ESG 활동을 더 본질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필요할까요? 먼저 그린워싱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요,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됩니다. 그 기업과 금융기관 또 정부는 제품, 상품 그리고 뭐 서비스 또는 뭐 어떤 정부의 정책 이 관련해서 정보를 첫 번째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 독점 지위를 활용해서 정보를 선택하고 조합하고 배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이용자를 얼마든지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리한 정보는 알리고 불리한 정보는 숨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축소하는 것도 기본인 거죠, 사실요. 불리한 정보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어떤 해결과 최소화가 그린워싱 방지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 트랜스페런시를 확보해야 됩니다. 투명성의 한 방식으로 정보 공개 의 의무화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그린 텍소노미를 좀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는 부분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현재 올해 말에 그린 텍소노미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그린 텍소노미 같은 경우를 현재 유럽연합은 의무로 적용을 시키는데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그린 텍소노미는 자율로 좀 맡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의무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무엇이 그린 워싱인지 또 어느 정도가 ESG 워싱인지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를 현재 이뤄내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또는 ESG 워싱 방지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모든 출연자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국장님께 ESG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ESG는 포용사회, 그린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키워드다. 그리고 내 삶의 진보를 위한 핵심 열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진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왕성한 ESG 발전을 위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